시작하겠습니다. 야야. 전문가 버전이죠. 원래는 어제 다 녹음을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한테는 별 차이가 없을지도 모르죠. 이 매슬로우가 논문을 쓸 때 앞부분에다가 전제 조건을 12개 정도 써놓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기 이론이라는 게 현재 존재하고 있고 수많은 동기 이론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보기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이것들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지만 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과 맞아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12가지 정도 써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읽으면 아마도 거의 이해하시기 매우 어려우실 거예요. 전공자라든지 원래 지식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이 책의 전제 부분부터 딱 보고 요구를 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써서 이렇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설명할 건데, 첫 번째로 말할 거는 이 사람이 원래 책에 써놓은 얘기, 그걸 쉬운 문장으로 바꾼 얘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시, 그래서 이 매슬로우 욕구 5단계에 어떤 의미와 가치가 담겨져 있는지 정도 얘기할 거예요. 왜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일단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전제를 이해하는 게, 전제가 오히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보다 훨씬 더 크고 굉장히 중요한 범위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제가 설명을 잘 못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해보는 건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해하시면 땡큐, 아니면 어쩔 수 없고, 또 아마도 내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 나는 이제 좀 나를 좀 알 것 같아, 이런 분들이 나에 대해서 긴가민가 할 때 좀 이해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개인은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전체다. 무슨 소리예요? 모르죠. 쉬운 말로 하면 다 따로따로지만 다 연결되어 있고 그것들이 다 객체인과 동시에 하나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빔밥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쌀밥은 밥으로서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햄은 햄으로서 존재를 해요. 근데 햄과 쌀밥을 이렇게 비비면 햄 볶음밥 또는 햄 비빔밥으로서도 완성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따로지만 연결되어 있으며 섞일 수도 있어. 섞였을 때는 햄 비빔밥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근, 시금치, 뭐 이런 단무지 이런 것들이 잘 섞여지면 그걸로써 또 하나야, 김밥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에 나온 예시는 이런 거예요. 네가 배고파. 배고프면 원인은 뭐야? 이유는 뭐야? 위가 비어서야? 아니면 지금 너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가 싫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고픈 감정, 큰 김밥 같은 감정 하나지만 그 이유는 따로따로일 수도 있고 매번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슬로우 욕구 5단계에 이걸 적용해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개개인의 성격적 모습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동기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언제 어떻게 연결될지도 모르고 그것들이 연결되어서 또 다른 감정이나 또 다른 동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 그리고 이 전체 역시 그 사람을 지칭하는 동기, 큰 동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동기나 성향을 파악할 때 역시 하나하나가 별개지만 이 하나하나가 합쳐지면서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또 다른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해하면 짱인데.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형적인 욕망은 사람 전체의 욕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예시에서 쓴 건 이런 거예요. 뭐 배가 고픈데 네가 밥을 먹고 싶어 해. 이거 모두 다 갖고 있는 동기잖아요. 너무 당연한. 위가 비었거나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다. 이건 너무 당연한 동기잖아요. 근데 이건 특수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특수 동기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 보편적 동기이기 때문에 보편적 동기를 가지고 사람의 동기를 이해하거나 그 동기를 통해서 무언가 심리학적 판단을 하거나 앞으로 행동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뭐라고 써져 있냐면 1차원적인 욕구를 동기이론에 넣지 마. 모든 사람이 원하는 욕망은 개인을 이해하는 동기가 될 수 없어. 예를 들어서 장발장이 음식을 훔쳤어요. 그래서 왜 훔쳤다고 봤더니 5일 동안 굶었대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나 보편적인 얘기인 거예요. 보편적인. 누구나 5일씩 굶으면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라고 보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편성은 장발장이라는 캐릭터 또는 장발장이 도둑질을 왜 했느냐에 대해서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추론하거나 이해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봐보세요. 앞에 동기 이론을 보시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으셨겠지만 이거 하나하나 역시 되게 큰 범위의 이야기를 집약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갑자기 데이트하다가 어디론가 사라졌어. 화장실 갔어. 어렸을 때는 뭐라고 할 수도 있죠. 초등학생 때나 너 어떻게 나를 두고 화장실을 가니? 너 어떻게 나를 두고 화장실을 가니?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성인이 돼서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내재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너무 1차원적인 것들은 뭐라고 하거나 그 사람을 이해하는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3단계로 가보죠. 부분보다는 궁극을, 수단보다는 목적을 고려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렵죠? 쉬운 말로 얘기해 줄게요.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피라미드 꼭대기가 삐쭉한 이유, 꼭지점이 삐쭉한 이유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말하면 진짜 이유와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듣고 나면 이 말이 좀 쉬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차를 사고 싶어서 부인이나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 차 사고 싶어. 여보, 차가 왜 필요한데요? 라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옆집 남자가 차를 산대요. 근데 나는 그때 당시 아내한테 대충 말할 때는 그냥 차를 끌고 싶다는 얘기였어 라고 했는데 정황 상황상을 따져보니 이 남자가 옆집 사람이 사니까 자기도 따라 사고 싶은 거예요. 우린 이렇게 따라 사고 싶다라고 표현할지도 모르지만 깊숙하게 물어봤어요. 여보, 왜 옆집 남자가 차를 사는데 여보는 차를 바꾸고 싶어? 또는 차를 사고 싶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얘기를 듣고 들어봤더니 어릴 때 나는 책가방이 되게 중고 제품이라 또는 형한테 물려받아서 친구들한테 외면, 왕따 받은 적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이 남아있고 주변 사람들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살 때 나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무시받거나 도태되거나 버림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또 본질을 찾아보는 거예요. 왜 그때 책가방이 그 역할을 했지? 그 생각을 했지? 그렇게 찾아보면 결국에 이 사람이 차를 사고 싶은 것은 편리하거나 빠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안정적이고 싶은 거예요. 집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도 이만큼 살고 있어요. 버리거나 무시하거나 괴롭히지 마세요. 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말하면 이 사람이 차를 사고 싶었던 이유는 안전하기 위한 욕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이 방법을 먼저 알려줘요. 야, 원래 궁극의 동기, 궁극의 원인을 찾는 건, 목표를 찾는 건 이런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뭉치잖아? 그것마다 단계가 생기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 단계마다 궁극의 이유가 있다. 그것들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되고 차를 산다는 수단보다 내가 이 차를 살려는 목적이 뭔지를 이해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챕터 3에 나오고 있는 말은 이런 거예요. 부분보다는 궁극을, 수단보다는 목적을 고려해라. 내 진짜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대부분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의 층별 항목들에 있을 거다 라고 이 사람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전 이 말에 동의를 많이 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되겠죠. 근본적이고 무의식적인 목표를 삼기에 의사적이고 특수하고 부분적인 욕망은 그리 유용하지 않다. 이걸 쉬운 말로 하면 근본을 찾을 거야.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근본을 찾을 거야. 근데 이런 거를 찾을 때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성적이거나 특수한 케이스거나 정말 사소한 것들은 이 궁극의 목표를 찾는데 좋지 않아. 아니면 전문가 찾아가.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차를 산다는 건 어느 정도 이 차에 대한 유지 비용이나 뭐 기간까지도 생각하고 말한 거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뱀을 봤어요. 그리고 무서워서 집으로 도망쳤죠. 한 30분을 도망쳤기 때문에 뱀이 따라올 일은 없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사람은 안전의 욕구가 굉장히 높은 사람일 거야 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이런 특수 케이스 말고도 평상시에 우리가 이성적이려고 노력할 때 500원짜리 사는 것보단 똑같은 제품을 490원에 사는 게 낫지. 이건 이성적이야. 근데 그 10원을 깎겠다는 의지와 또는 절약하겠다는 의지 또는 돈을 아끼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사람의 근본을 파헤치기는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본을 찾는 건 중요한데 그리고 필요한데 그것들은 특수한 것보다는 보편적인 거, 이성적인 것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일반적인 거, 부분적인 것보다는 대중화된 거, 그 사람한테 대중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본성과 진짜 이유를 찾아가자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되겠죠. 사실상 유기체의 모든 상태는 동기화된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뭔 말이야?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하면 꾸준히 끊임없이 동기는 변화하고 있다 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 책에 나온 예시는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뭔가 제안을 했을 때 전 거절을 했어요. 하지마, 오지마, 꺼져, 이런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 저의 거절이 그 사람한테는 거절을 받음이 되죠. 그리고 그 거절을 받는 순간 아마 그 사람의 뇌에서는 민망함이 몰려올 거예요. 그리고 그 민망함을 탈출하고 싶어서 그 거절했던 사람과 헤어지거나 숨으려는 노력들을 하겠죠. 그리고 그 숨어서 내가 잘못 말했나? 이렇게 불안할 수 있어요. 이건 너무 쉬운 예시잖아요. 거절을 통해서 불안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렇듯 처음에는 거절이 민망했고 그 다음에는 그 민망함으로부터 숨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숨고 나니 불안했어요. 어떤 동기,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겠다는 의지들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바뀔 수 있고 계속 연동되어 있다는 걸 이해를 하고 머릿속에 깔고 있어라 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이거를 동기 이론에서는 어떻게 쉽게 쓸 수 있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나는 돈을 벌고 싶어. 이유를 찾아봤더니 결혼을 했거든요. 이유를 찾아봤더니 아이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먹을 분유가 없어서 애쓴다는 걸 알았거든요. 새롭게. 자, 이런 것처럼 이것들을 역으로 다시 테이프를 감아볼게요. 어떤 남자가 자기 자식이 태어났을 때 산부인과 찾아가서 보았다, 안았다, 이렇게 들어봤다. 그 순간 난 머릿속에서 떠올랐다. 이제 난 진짜 아빠가 됐구나. 열심히 살아야지. 이거 너무 있을 수 있는 문장들이잖아요. 근데 이 문장 안에서도 동기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안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열심히 살고 싶고 나도 이제 어른이 됐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지켜주고 사랑해줘야지. 이것들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역으로 본인들한테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요. 뭐 만화책을 보고 싶건 뭐 의사가 되고 싶건 뭐 변호사가 되고 싶건 그거에도 동기들이 계속 변해왔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인간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원하는 동물이다. 이거 그대로 일단 읽어드리고 시작할게요.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한다. 인간은 하나의 욕구에 채워진다면 다음 욕구를 찾는다. 동기에 대해서 이해할 사람은 인간은 하나의 동기가 차면 다음 욕구를 찾아 떠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게 뭐야? 뭐 당연한 거야?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자, 1층의 욕구를 채웠어요. 그러면 2층의 욕구를 채운다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말을 믿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해야 될 건 자아 성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욕구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욕구, 관계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고 나면 자아 존중에 대한 욕구들이 발현되기 시작하고 타인으로부터 존중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든지 열심히 운동한다든지 이런 직업을 해봐야겠다라는 욕구가 발현되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책을 잘못 골라서 이런 거죠? 잘못했습니다. 좀 편한 책 올릴게요. 다음 책은 달라이다마의 행복론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7번. 추동을 단순 나열한 목록이 유용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많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요.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니까 배불러서 누워요. 누우니까 심심해서 게임해요. 자, 그러니까 추동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동작을 시작하는 과정 이런 거예요. 봐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버킷리스트 있잖아요. 버킷리스트를 쭉쭉쭉쭉쭉쭉쭉쭉 적어놨어요. 뭐 예를 들어서 번지 점프를 하다와 고아원에서 봉사하다를 둘이 쭉 나열해놨잖아요. 50개건 100개건. 이것들을 같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매슬로우 욕구 5단계로 들어가면 안전의 욕구와 뭐 생리적 욕구를 같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등급을. 배고픈 사람의 절박함과 위험한 사람의 절박함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2단계가 절실한 사람과 3단계가 절실한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8번째, 동기를 분류할 때는 자극적인 추동보다는 목적에 기초해야 한다. 이거 쉽게 말하면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건 약간 패스할 수 있는데 본질을 찾아. 그것들은 변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무지를 먹고 싶어요. 짜장면을 먹고 싶어요. 짜장면은 단순한 일반적인 그냥 내가 느끼하거나 달콤한 것을 먹고 싶어서 먹는 거라면 배가 고프다 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고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네가 무언가를 한다면 그 하는 것은 본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그 본질을 했을 때 빨리 끝나지도 않고 그것들은 지속하게 돼. 그 지속성은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거는 꿈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말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해하실 거예요. 다 알고 계시고. 네. 그 다음 9번째, 동기 이론은 동물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정립해야 해. 왜 이런 걸 왜 써놓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인간으로 실험을 할 수 없잖아요. 인간으로 실험을 할 수 없으니까 동물로 되게 실험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동물 중심의 사람 이론은 파브로프의 개예요. 먹이를 주면서 종을 딸랑딸랑 치면, 그렇게 반복 학습을 시키면 종만 딸랑딸랑 해도 댕댕이는 침을 흘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개체가 상위로 올라갈수록 본능들이 약해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무리 배고파도 체면 때문에 배고프다는 얘기를 안 할 수 있고, 내가 배워온 환경이나 생활이나 문화권에 의해서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 동기 이론을 뭔가 행동하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인간 자체의 특수성을 이용하여서 동기 이론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번째, 대부분의 행동은 한 가지 이상의 동기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예시를 먼저 말하고 책에 나온 예시를 드릴게요. 제가 생일날이 됐어요. 유독 이번 생일에 책을 10권을 선물 받았다고 합시다. 근데 유독 한 3파트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심리학에 관련된 거, 여성 심리학에 관련된 거, 말하기에 관련된 거, 애티튜드에 관련된 거. 이 3가지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책을 줄 때는 책을 선물을 해야겠다라는 동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지식적으로 좀 더 뛰어났으면 좋겠다.
이 친구에게 나는 배움의 기쁨을 아는데 이 친구도 배움의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다. 아, 나는 여성에 대해서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 여성에 대한 책을 주는 거야. 라는 뭐 지적 우월감이나 자신감을 드러내는 행위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그냥 책을 줬다라는 행동으로 바라보면 책을 준다라는 행동으로 떨어지는 거지만 그 누군가가 나한테 책을 준 이유는 한 가지 이상일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이상의 동기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온 거는 남녀가 성관계를 할 때 과시욕일 수도 있고 친밀감이나 우정, 안전에 대한 욕망, 사랑에 대한 욕망, 사랑에 대한 확인일 수도 있는 거죠. 혼재된 욕망, 이런 것들이 두세 개씩 연결되어 있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런 것들까지는 다 생각하고 살기 힘들죠. 11번째, 유기체가 반응하는 상황이나 장을 고려할 때는 역동적인 해석을 참고해야 한다 라고 써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밥, 아까 말한 김밥, 사람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여러 가지들을 필드, 그러니까 장이론이라는 것은 문화나 환경, 뭐 행동, 상황, 동기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자신의 내적인 요소들 말고 외적인 요소들과 함께 해석해야 된다. 그래야 해석이 되는 것들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쉬운 얘기로 어떤 사람이 막 클럽이나 놀이동산에서 막 이렇게 엄숙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근데 뭐 성당에 가면, 절에 가면, 교회에 가면 놀고 싶던 사람들도 엄숙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그 행동이 주변 환경이나 문화권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좀 더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해서 해석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기이론을 왜 하냐면요, 결국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예요. 마지막으로 12번, 유기체의 통합적인 성질뿐 아니라 고립되거나 특수하거나 부분적이거나 단편적인 반응이 나올 가능성도 고려해야 된다. 이건 앞에서 많이 설명드렸던 것들이에요. 김밥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니 그것들도 다 고려해서 생각해야 된다. 일종의 말을 하면 야, 다 고려해. 때에 따라서는 모든 요소들이 다 상징도 될 수 있고 다 무너질 수도 있고 다 고려해야 될 대상이 될 수도 있어. 기타 등등 이렇게 처리한 전제 조건이에요.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보편성 부분에서 이 얘기들은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특수성 부분에선 어디나 모든 이론이나 특수성은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 특수성들은 특수성대로 또 통합해서 이해하고 생각해보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이번 거 좀 힘들었죠. 근데 어찌됐건 이걸 하고 싶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일을 한다. 그러니까 하고 싶다라는 생각과 한다라는 행동이 연결되어 있음과 동시에 원리나 작동 방식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나 충족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질문을 받아보죠. 질문이 딱 하나 있는데요. 솔직히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해를 하면서 들었지만 자신의 욕구와 동기에 대한 분석을 할 때 너무 고려할 게 많은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좀 쉽게 내 욕구나 동기를 이제 스스로 분석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갈 때 가장 큰 핵심이라든가 이거 하나는 꼭 가져가야 되는 가이드 포인트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첫째, 그냥 내가 상징적으로 하는 것들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세요. 자꾸 엄마한테 죄송하다라고 하면서도 화를 내요. 그럼 화낼 때 패턴을 찾아보세요. 화낸 것들을 모아서 이유를 찾아보세요. 화낸 것들을 모아서 교집합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거에 아마 5가지 욕구, 계층 안에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것들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면 그냥 그걸 하시면 돼요. 그럼 때로는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3층도 부족하고 2층도 부족하고 4층도 부족하고 그러면 2층부터 하세요. 네, 그럼 되겠죠? 결국엔 그 말씀 아닌가? 자기가 하는 행동들을 쭉 나열해 본 다음에 일단 그 핵심을 파악하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 가지가 나온다면 가장 아랫순위 밑에 있는 것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해나가 봐라
이런 의미로 말씀해 주신 거 아닌가요? 전 그걸 검산이라고 그래요. 동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뭔가를 하고 싶다는 욕구나 동기가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 행동을 통해서 내 동기도 확인할 수 있죠. 네. 반대로? 네. 1 더하기 3은 4잖아요. 그러면 4는 3 더하기 물음표다 라고 하면 1을 추론해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행동 패턴들을 확인하면 내 본질적 부족함이라든지 이제 결핍이라든지 동기 요소들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다음 시간에는 뭐 하죠? 정해놓은 책들은 쭉 있는데 동화책 그때 도전해보겠다고 한 거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동화책에서 느끼는 것들도 많잖아요, 우리. 끝! 빠이빠이!